네, 안녕하세요. 이제 11주차 기업 진단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주차부터 되도록 지금 이제 조금 뒤로 가면 더 산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수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 한 문제를 적어도 두세 번씩 예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어떤 그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값을 구하는 그 방법을 적어도 똑같은 걸 세네 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솔직히 실무는 제가 드렸던 그 표 있죠, 엑셀표. 그거 몇 개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그냥 실제적인 어떤 값들을 대입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기업 진단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학과 목표가 그 전공 목표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이 어려운 걸 헤쳐 나가셔야지만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도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그런 학생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면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못하러 배워요. 그쵸? 그냥 엑셀 파일 한 3, 4개 드리고 실무에 이거 이용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어렵더라도 잘 또 이해를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학문의 목표가 아닐까. 그리고 또 실무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번 주에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저번 주에는 우리가 뭐를 했었어요. 그쵸? 예. 어, 지금까지는 기존에는 공원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또 변동비, 고정비를 어떤 기업이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고 판매한다고 생각해서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런 것들을 구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목표 이익이 세금을 포함해서는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이제 한 주차의 교육거리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번 주체는 뭘 했어요? 이게 세금이 아니고 거꾸로 변수가 뭘로? 그렇죠. 제품이 생산하는 게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세 개가 된다면 이럴 때는 손익분기점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부분에도 야, 그걸 어떻게 알아? 야,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이 매출 포션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결과가 나온 것들은 어디다가 한번 팔아본 것들, 작년에 팔아본 것들은, 아, 그래? A가 보통 100개 팔리면 B가 50개 팔리는구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갖다가 넣고 예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A라는 제품이 작년에 100개 팔릴 때 B라는 제품은 20개 팔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10대 2의 비율로 팔리는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변동비나 고정비를 알고만 있으면 제가 표까지 드렸잖아요. 그 표에다 넣기만 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고 손익분기 매출액이나 판매량도 구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쵸? 그쵸? 다시 보여드릴까요? 옛날에 있던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거죠. 제품 1, 제품 2 이런 것들을 넣고 어떻게 해요? 이 판매 수량을 알고 있다면 아니면 판매 비율을 알고 있다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손익분석 판매량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복잡해. 이 표 하나 가지고 해결할래. 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구하는지 그 수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분들은 예, 지금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저번 주에 한번 풀어봐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 자, A라는 제품이 있어요. 기업의 A 제품. 그거는 소프트웨어래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단위당 가격이 얼마? 단위당 가격이 2만원. 그리고 변동 원가가 단위당 12,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를 바로 계산해야 돼요? 공원이익을 알아야죠. 단위당 공원이익.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예요? 그렇죠. 8,000원. 이거는 문제에 안 내줘요. 변동원가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8,000원. 단위당 그 공원이익은. 자, 두 번째 제품은 뭐다? 예, 제품이는 컴퓨터다. 그 단위당 가격은 얼마? 10만원이다. 그리고 변동원가는 7만원이다. 야,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3만원이다.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3만원이다. 자, 그리고 또 주어지는 게 뭐다? 그렇죠. 예제에서 또 주어지는 건 A랑 B의 판매량 비율이에요. 판매량 비율은 소프트웨어가 6이고 그리고 저 컴퓨터가 4래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60개 팔리면 컴퓨터는 40개 팔리고, 소프트웨어가 120개 팔리면 컴퓨터는 80개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꼭 주어집니다. 이게 안 주어지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런 판매량 비율을 기존에, 그러니까 익년에, 그러니까 기존 년에, 한 해 전에, 예, 팔렸던 어떤 제품의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를 예측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정원가는 얼마? 이 회사의 고정원가는 100만원. 자, 이럴 때 문제는 첫 번째, 1번 문제. 1번 문제. 손익분기 매출액은 얼마냐? 두 번째, 손익분기 판매량은 얼마냐? 세 번째,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은 그럼 얼마냐? 이걸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손익분기 판매량이에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 매출액, 그 다음이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이에요. 왜? 판매량을 구해야지 매출액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는 이렇게 냈지만 원래는 어떤 게 1번이에요? 1번은 판매량, 2번이 매출액. 이렇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손익분기 판매량은 얼마다? 손익분기 판매량은 계산해 볼게요. 손익분기 판매량부터 계산해 봐요. 손익분기 판매량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 B에서, 고정 원가에서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UCM, 단위당 공원 이익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죠? 단위당 공원 이익을 나눠주면 되는데, 지금 저기서는 뭘 구해야 돼요? 저기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위당 공원 이익이 아니라 뭘 구해줘야 돼? 그렇죠. 예, 그렇죠.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을 구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죠.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 자,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먼저 이거부터 구해야 되니까. 자, A라는 게 8,000원. 그죠? 8,000원이고, 이게 판매비가 몇 프로? 6개. 6대 4라 그랬으니까, 6. 그렇죠. 플러스 뭐, 예. 3만원에 대한 거, B에 대한 공원이익 곱하기 B에 대한 판매 비율 4.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이거는. 이거 나누기, 뭐가 된다고요? 이거 나누기 6 더하기 4. 10이 되는 거예요.
A의 B와 판매 B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8,000 곱하기 6 더하기 3만 곱하기 4, 3, 4, 12, 12만. 그죠? 예. 는 16만 8천이 나와요. 이거는 16만 8천 나누기 얼마?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16,800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16,800원이 단위당 공원 이익입니다. 다시 한번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은 어떻게 구한다?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은 여기다 적어놔야겠다.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은 이걸 구해야지만 2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공원이익을, 평균 공원이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은 어떻게 한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A라는 공원이익이 있으면, 공원이익 곱하기 A의 판매량 더하기 B 공원이익의 B의 판매량 B의 공원이익의 B 판매량에서 뭐를 나눠줘? 이걸 더한 다음에 이걸 더해서 나누기 뭘한다? A 판매량 더하기 B 판매량.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위당 공원 이익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공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지금 요렇게 A 판매량, A 공원 이익 곱하기 A 판매량. 그 다음에 B 공원 이익 곱하기 B 판매량. 나누기 뭐? A 판매량 더하기 B 판매량 10이죠. 예, 이거는 16만 8천원 나누기 10이다. 그래서 16,800원이 뭐다? 네, 바로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손익분기 판매량을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정원가에서 평균 단위당 공원 이익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원가 얼마? 100만원 나누기 평균 단위당 공원이익은 여기 구한 것처럼 16,800원. 그럼 얼마가 나와? 100만원에서 나누기 16,800원은 얼마예요? 59.52. 예, 59.52. 그럼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다? 59.52니까 59, 60이라고 할게요. 60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60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려면 59.5. 이럴 때는 아마 제가 그 소수점을 버리고 적어라 그러면 반올림해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적어라 그럼 소수점 하나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보통 판매량이니까 소수점이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답은 60개가 맞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적으면 이제 이게 판매량이 되는 거고, 그럼 판매량에서 매출액은 구하기가 쉽죠. 그렇죠? 손익분기 매출액은 어떻게 구해요?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60개 곱하기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하나는 10만원이고 하나는 2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거꾸로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이 나와줘야 돼요. 아시겠죠?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이건 세 번째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어디로 잘라내기 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주셔야죠. 아이고,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그래서 이게 2번 문제, 이게 3번 문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제품별 손익분기 판매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59.52가 여하튼 나왔는데 59.52가 다 판매된 거예요. 그쵸?
59.52는 뭐 대 뭐? 예. x 대 이거 x 대 y인데 이 두 가지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몇 대 몇? 몇 대 몇? 예, 몇 대 몇이라고요? 6대 4래. 6대 4래요. 그죠?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59.52가 나올까? 59.52가 나올까? 예. 이거는 x 플러스 y는 x 플러스 y는 6대 4래요. 근데 원래는 6 더하기 4는 어떻게 돼? 6 더하기 4는 10이 되잖아요. 그쵸?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6 더하기 4는 10인데 x 더하기 y는 59.5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예. 그러면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단순하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12가 저기 x라 그러면 12가 x면은 y는 얼마예요? 8이죠. 그럼 얼마가 돼? 이러면 20이 되겠네. 20. 그쵸? 더 커져야 돼. 그러면 더 커져. 63, 18. 63, 18대 얼마? 43, 12는 얼마예요? 그러면 40이 되겠네. 40. 30. 30 맞죠? 이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64, 24. 24를 더하면 44, 16. 얼마예요? 이러면 24, 16. 또 6, 0. 30. 40이네. 40.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64, 24. 65, 30. 30 더하면 어떻게 돼요? 45, 20.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얼마예요? 50이네. 50. 자, 그 다음에 66에 36. 66에 36 더하기 66에 36. 46에 24는 얼마예요? 는 그러네. 36, 24 하니까 60이 나오네. 60이. 그죠? 60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개하고 24개가 팔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정확하게 60은 36개 또는 24개가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걸 갖다 그대로 넣는 거죠. 저 위에다가 어떻게? 36 곱하기 36의 단가는 얼마예요? 36의 단가는 잠깐 이거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자, 36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그렇죠. 단위 단가격이 2만원이죠. A는 2만원. 그리고 더하기 36, 그 다음에 24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24 곱하기 10만원. 예, 10만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손익분기 판매량은 원래는 36개 24개를 팔아야 되고 이거는 답이 36개 대 24개가 팔리면 60개가 팔리는 거고,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뭐예요? 세 번째 문제가 손익분기 판매량이 되겠죠. 매출액이 되겠죠. 매출액은 어떻게 된다? 예. 36 곱하기 2니까 36 곱하기 2만은 72만원. 그리고 플러스 24 곱하기 10만. 그럼 24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240. 그럼 얼마예요? 매출액은 72만원 플러스 240만원.
그래서 312만 원이 뭐예요? 손익분기 매출액이고, 이걸 거꾸로 가면 어떻게,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312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A라는 제품은 36개 팔고, B라는 제품이 24개 팔렸을 때의 매출액이에요. 자, 36하고 24는 왜 구했느냐? 원래는 A하고 B하고 합쳐가지고 60개가 팔리면 손익분기 판매량이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60개가 팔리려니까 비율이 6대4로 팔려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36개, 24개가 팔려야지만 어떻게 된다? 예, 손익분기 매출액이 나오는 거다. 그러지 얘기예요. 그래서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보면 결국은 손익분기 판매량이 36개, 24개다. 이 문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떻게 보면 참 비비 꽈서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렇죠. 여기다 그냥 갖다 넣어버리면 돼요. 우리는 여기다 넣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하나는 2만원, 변동원가는 12,000원, 그리고 또 하나는 10만원, 그리고 어떻게 돼요? 7만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수량이 36개, 그리고 매출액이 24면 어떻게 된다? 예, 어디 갔어? 공원이 이걸 왜 100 이렇게 해놨지? 잠깐만요. 고정원가 이렇고, 약간 차이 나죠? 지금 여기 59.5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더 줄일게요. 여기서 36, 23 이렇게 줄이면 이거 안 되겠다. 24, 35 이러면 되나? 네, 맞네요. 35. 자, 이래서 딱 100으로 해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 내용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하얀색만 다 채우면 돼요. 하얀색만 다 채우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이것도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차분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라는 게 무슨 뜻이죠? 지렛대 원리라는 뜻이죠. 레버리지 분석. 그래서 여기는 고정비라든가 변동비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건 어떨 때일까? 그리고 줄어드는 건 어떨 때일까? 이게 이제 지렛대 법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앞쪽은 조금씩 움직이지만 뒤쪽은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럴 때 고정비와 그리고 그 변동비가 어떻게 변해야지 더 매출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지, 예, 이걸 나타내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레버리지 분석은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케일업 수익 모델, 또는 이거를 요즘에 말하는 누적 수익 모델이라고도 그래요. 예, 이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나 어떤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발생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계속 늘어나면 비용도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 어떤 사업 모델일 때 그렇게 되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고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때 비용은 같이 늘어나야 돼. 그쵸? 이 갭이 뭐예요? 이게 이익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비용은 따라 늘어나지 않고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 그럼 어떻게 돼? 훨씬 더 이익이 많아지는 거죠. 그쵸? 이런 걸 스케일업 모델 또는 누적 수익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매출이 늘어날 때 비용이 따라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비용이 따라 늘어나면 이거는 시간의 사업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매출이 늘어나도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이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 근데 매출이 늘어날 때 뭐야?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이러면 매출만 늘어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겠죠. 이걸 스케일업 사업 모델
누적 사업 모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럴 땐 고정비가 많아야 될까요? 변동비가 많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 모델은 이렇게 되는 거라면 그렇지. 고정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이익은 커집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그래도 기존 거보다는 조금 이해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나 혼자 기쁜가? 여하튼, 요 내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예제 2번. 예제 2번. 예를 들면, A라는 제품은, A 사업은 보니까 뭐예요? 매출액이 100억 그리고 변동비가 20억 그 다음 공원이익 그럼 공원이익이 얼마예요? 그럼 80억이죠? 그죠? 80억 그리고 고정비가 40억이래 고정비가 40억이래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 40억이래 자 이거를 이런 모델이라면 예를 들면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매출이 늘어났어 어떻게 매출이 똑같은 포션이면 매출이 예를 들면 매출액이 200억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늘어났죠 매출이 자 2배 늘어났는데 변동비는 그럼 얼마 늘어나야 돼? 변동비는 20%니까 40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맞죠? 그리고 공원이익은 뭐예요? 공원이익은 80억이 아니라 160억이 되겠네요. 160억.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고정비가 40억이래. 이 고정비는 똑같을 거 아니야, 40억. 그쵸? 자, 이러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매출액에서 변동비와 뭐를 고정비를 뺀 나머지죠. 그럼 어떻게 돼? 영업이익은 200억에서 40억을 빼면 얼마가 돼요? 70 잠시만요. 그렇지. 예. 200억에서 이렇게 빼면 120억이 되죠? 그쵸? 120억. 그러면 자 보세요. 매출액이 2배 증가하면 뭐는 영업이익은 몇 배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40억에서 120억이니까 3배가 증가했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게 누적사업 모델이에요. 뭐 이거는 고정비가 매출에 비해서 훨씬 큰 40%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크게 증가해요. 근데 B라는 사업을 한번 볼게요. B 사업. B라는 사업을 한번 볼게요. B 사업. B 사업은 똑같이 복사. 예를 들어서 변동비가 40%야. 그리고 공원이익은 그럼 어떻게 돼요? 공원이익은 60억으로 바뀌겠죠? 고정비가 20억이야. 자, 그럼 영업이익 어떻게 돼요? 100억에서 40억, 20억 빼주면 똑같이 영업이익은 40억이 나와요. 근데 변동비가 더 높죠? 그쵸? 그렇잖아요. 공원이익은 이거 빼버리자. 빼버리는 게 낫겠네. 이래야지 더 이해하기가 편하죠. 이렇게 해야지. 그죠? 자, 이런데 만약에 매출액이 2배로 이런 조건에서 늘어났어요.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돼? 그렇죠. 변동비는 80억이 되겠죠. 이거는 80억. 그리고 고정비는 그대로 20억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야? 100억이 남는 거죠. 자, 그러면 매출액은 2배로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돼요? 40억에서 100억이 됐으니까 몇 배 늘은 거야? 2.5배가 늘은 거예요. 그쵸? 아까보다 고정비 비율이 낮으니까 어떻게 돼? 예, 훨씬 더 느는 게 낮아졌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C사업. 붙여넣기 C사업이에요. C사업. C사업이에요. C사업은 변동비가 70이야. 70이고 고정비가 0이야. 0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면 어떻게 돼? 30억이 수익이에요. 30억이 수익인데 예를 들면 매출액이 2배로 올랐어. 그럼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따라가죠. 똑같이 2배니까 140억이 되고 고정비는 0억이 되니까 이건 얼마야? 60억이네. 60억.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과 똑같이 증가를 해요. 2배로. 그쵸? 이런 건 뭐예요? 이게 변동비가 높은 포션을 차지할 때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똑같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고정비가 더 많으면 매출의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기간 산업들 있죠. 그러니까 장비 같은 게 많으면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장비 같은 거라든가 사람이 많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이런 거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스케일업을 해요.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난다고. 기하급수적으로. 그거를 설명하는 단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레버리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는 고정비가 매출에 비해서 많은 포션을 차지할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폭보다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더 많이 뭐가 증가해? 이익폭이 증가한다.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매출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에는 높은 어떤 사업은 매출 증가폭보다 더 많이 이익폭이 증가한다 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도 첫째 시간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좀 이따가 둘째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